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우리 HJ중공업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냐, 내일 하락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이 고점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정합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상승을 하길 바랬지만 결국은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집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대리 매집 신호 다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추세가 너무 많이 꺾였어요. 지금 단기 추세에 꺾였습니다. 10일 추세도 오늘로 하락세 확정이에요. 20일 추세 살짝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추세도 횡보로 전환을 했고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다 못해 어디까지 내려왔죠? 지금 60일 추세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하락세는 분명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해야 된다, 오대리 포기해라, 댓글에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대리 사기 그만 치라라는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오대리는 하지만 부셉니다. 여러분 하루면은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하세요. 왜 매수를 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매도하셔도 됩니다. 매도하시고 두 번 다시 HJ중공업으로 돌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조선원주 두 번 다시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해요.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니까 오대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매도하시고 두 번 다시 안 돌아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할 때 하시더라도 손실 확정하지 마세요. 오대리 마음은 그거 하나입니다. 손실 확정하시면서 매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죠. 투자 제일 원칙이 뭐죠? 주식 투자 제일 원칙. 워렌 버핏 할아버지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주식으로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손실 보지 말아야입니다. 주식으로 손실 보지 말아라가 제일 원칙이에요. 여러분 손실 확정하시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셔야지. 가셔도 돼요. 매도하셔도 됩니다. 오대리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HJ중공업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고가 찍고 난 다음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주가가 최저점 24,000원을 기준으로 이 아래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급이 누군가는 받쳐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초가 26,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하락을 해서 23,800원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장중 변동성은 언제나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장중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2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매수하세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세요. 한 주라도 매수하셔도 되니까 평단가를 낮추시고 수량을 하나라도 더 챙기세요. 장중 변동성 오늘만 해도 2,2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지 평단가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셔야지 매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대리가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대신 나갈 땐 나가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고 나가세요. 손실 확정을 하면 안 되지만 당장 떠나야겠다, 난 지금 손절이다 라고 하실 거면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 장중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라. 지금 그래서 매수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심이 지금 너무 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오늘도 오대리 매수했어요. 매수하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누군가는 지금을 손절 자리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분은 이 자리를 지금 저점이니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장중 저점 노리셔서 매수를 하라고 오대리가 권하는 거고, 그걸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손절을 하셔도 상관없고 기회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생각을 하시던 무관하지만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하셔라.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타이밍 올 때
어떻게 매수하시면 된다. 분할 매수를 하시되 어떻게 들어가셔라 라고 문자로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 문자 받아보시고 전략대로 매수해 나가시면은 평단가 조정하시면서 손실 보셨다면 손실 줄이실 수 있고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놓치지 말고 매수하셔서 문자 받아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HJ중공업을 앞으로 오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여러분, 오데리는 어제랑 똑같아요. 비록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으셨고 최근에 하락세로 굉장히 상처를 입으셨고 이제 손절해라, 너도 포기해라, 이거 왜 계속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상승하긴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지만 오데리는 오늘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를 했겠죠. 오데리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근거랑 상승을 해서 얼마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그 목표 매도가를 영상 이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오데리도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굳건해 보이지만 상처 입었어요. 응원의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 구독까지 꾹 눌러주신 다음에 계속 시청하셔서 목표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차트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매일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끝인 건가 싶은 그 순간까지 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락은 무너져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는 구간입니다. 기준만 잘 지켜나가면은 지금의 하락, 이 자리가 바로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돼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서도 5가지 기준을 세워서 근거를 세워서 냉정하게 봅니다. 첫 번째, 매집 신호가 들어오는가, 거래량이 완전히 내려앉았는가를 확인을 해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봅니다. 단기선이 눌리고 있지만 중기선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세 번째, 구름대. 지금 구름대 하단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대 하단에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수급 흐름. 지금 우리 이 종목 안에 개인만 남아있는지, 우리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방어를 해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과 테마, 정책, 기반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 3가지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은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회복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단은 희망, 하단은 생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차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오데리가 이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지금 아까부터 켜놓은 차트인데 네이버예요. 모두 아시는 네이버 종목이고 과거 24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네이버에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이 될 때까지도 하락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락입니다. 보시면은 AI 기대감으로 이전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이후에 금리, 규제 우려로 밀리면서 이제 구름대를 무너뜨리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 돌파 희망이 있음에도 하단에 내려와 있고 지금 추세선 다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추세선이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거래량이 있음에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좀처럼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계속 녹아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단기 추세를 굉장히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단기 추세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사실 더 바빠요. 하락장에 있을 때 더 바쁘게 움직이셔서 신호가 뜰 때마다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셔야 되고 수량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시고 하시면서 조정을 하셔서
이 장세 안에서 우리도 매물대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바꿔나가야지 그나마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할 때, 추세가 진짜 전환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하락장이 길었으면 여러분 추세 전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죠.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이 올 때 그나마 준비를 해두셔야지, 매물대를 조정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두셔야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것이고, 그냥 버틸 때 하시는 게 꼭 있죠. 하락을 할 때는 보기가 괴롭거든요. 버티시면서 그 안에는 여러분 회피를 하십니다. 안 보세요. 괴로워서 안 보게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하락장에서는 버티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하세요. 약한 종목부터 현금화를 하시고 평단가를 조정을 해나가는, 매물대 조정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왜 손실을 본 건지 이유를 적으시고, 물론 이 이유가 딱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우리 맘대로 움직이지 않죠. 깔끔하게 딱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잡히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지 메모를 해 놓으셔야지 다음에 어떻게 진입을 할지 근거를 확보를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찰을 하십시오. 여러분 회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20일 중기 추세가 전환을 하는 지점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라도 전환을 하면 변동성 여러분 커지죠. 커지면서 결국은 다시 고점 구간이 도달을 합니다. 이때 매도를 하셔서 충분히 손실을 메꿔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오데리에 하락장 대응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지선 확인은 늘 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길게 하락을 했는데도 결국은 추세선, 중기 추세선 하나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이렇게 추세선, 핵심 지지선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 변화를 보시면서 세 번째,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수급 전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급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변동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전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현금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귀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챙겨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세요. 여섯 번째, 재진입 신호를 만들어 두세요. 언제 재진입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두시고, 일곱 번째, 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락장이 급락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급락을 하게 되면은 확 내리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변동성이라도 크기 때문에 급락장이 더 나아요. 하락장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대응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을 해나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정리로 끝이 아니라 이 끝을 새로운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한다고 외면하시지 마시고요. 회피도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데리가 벌써 3가지 하라고 하고 있고 5가지 근거로 3가지를 판단을 하고 7가지 체크리스트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혼자서 지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챙기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다 챙기지 마시라고 오데리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영상으로는 큰 흐름을 잡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상으로 정확한 자리를 잡아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과거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중에는 결국 변동성이 언제나 있어서 과거의 정보로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이미 늦겠죠.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흐름을 잡으시고 장중에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시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지금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구독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잘 물량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기준을 세워서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대리가 얘기했던 기준을 오늘 종목 차트에 본격적으로 다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얘기드린 근거를 토대로 오대리가 앞으로 HJ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지선 2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내렸어요. 24,000원으로 내렸고 저항선도 2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너무 커졌고 여러분의 실망감에 힘입어서 낮췄습니다. 오대리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낮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낮춰둔 상태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빨리 발표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지금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깔끔하게 빨리빨리 해버리면 차라리 그래 이렇구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그냥 주가가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세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걱정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반영하면서 변동성도 커집니다. 컨센서스는 일단 성장세는 유지되지만 기대치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액이 5,700억, 영업이익은 220에서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짜 방향이 조금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오대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상처 입지 마세요. 매도를 결정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는 너무 고운 단어였네요, 여러분. 손절을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절을 하셔도 돼요. 단 앞에서도 얘기 드렸죠. 손절을 할 땐 하시더라도 손실 확정하시면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저점 노리셔서 들어가셔라. 매수를 하셔야지 평단가 낮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평단가를 낮추어 두셔야지 지금 변동성 크다고 얘기를 했죠. 이 변동성에 기대서 하루에도 여러분 3,000원 움직입니다. 3,000원선 움직여요. 이 변동성에 기대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지 손실을 확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손절도 그나마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끝내버리시면요. 나 실망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HJ중공업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지금 바로 손절을 100% 해버리시면은 손실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남는 건 손실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돈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채워 넣거나 다른 종목에서 메꿔 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종목도 같이 매수를 하시고 손절을 하셔도 손실을 확정을 안 하면서 하시면은 다른 종목에서 이익 보시면 이익 보는 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실 확정하시면서 하지 마셔라.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 노리셔서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면서 물량을 정리를 해나가셔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가 길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은 커집니다. 이후에는 하향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보다 아래로 나오면은 단기 충격 옵니다. 단기 충격 와서 진짜로 이제 긴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달 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구름대 안에서는 변동성 크게 가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구름대 위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시 올라갈 겁니다. 33,000원 고점 회복을 할 거고요. 오대리 목표가 이제까지 봐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35,000원 보고 있어요.
35,000원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중장기 잘 나갈 거니까 라는 얘기는 누구나 한다라고 댓글 봤는데요. 맞습니다. 중장기 성장세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거까지 오늘 들고 왔습니다. 11월 3일에 정정 들어간 IR 가져왔어요. 보시면 짧게 얘기하면 건설 공사 중인데 계약 처음 했을 때보다 계약을 변경을 한다.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지금 계약 금액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느냐? 계약 금액이 이전에 비해서 120억 상향으로 계약을 정정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매출액도 3.38% 반영되던 게 4.07% 반영될 것이다 라고 공시가 올라왔어요. 기사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국내 원전 해체 사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만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은 HJ중공업과 한전 KPS와 함께 28년까지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연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겠죠. 원전 해체 사업도 이제 중요한 먹거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낸 거죠. 그리고 오늘 뜬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가 떴는데도 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일단 HJ중공업 45,000급 LPG 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을 했다.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38,000급이랑 88,000급 너무 큰 애랑 조그만한 애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간급을 이번에 확보를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형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장기 모멘텀이 여전히 있어요.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재미없는 종목 맞습니다. 여러분 조선주는 늘 재미없어요. 조선주도 재미없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조선 해운주도 진짜 재미없습니다. 조선주 재미없고 해운주도 재미없고 사실 에너지주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앞으로 상승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하니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동력이 계속 남아있다. 여지가 있다. 여러분 분명히 재미없습니다. 급등 안 하고 급락도 잘 안 해요. 급등과 급락을 노리시면 당연히 기술주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술주 매수하세요. 오대리 막지 않습니다. 매수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편에는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도 있어야지 여러분의 계좌가 무너져 내릴 때 방어를 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하시면서 매도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오대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죠. 분할하세요. 분할하셔서 장중에 저점 노리셔서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동시에 장중에 고점 노리셔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물량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나마 빠르게 손실을 안 보시면서 빠르게 손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오대리 울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라. 나는 오대리랑 같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나는 HJ중공업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안 된다. 주가는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게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결국은 상승을 해서 27,000원 돌파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게 거래량과 더하기 수급전환 그리고 실적 생각보다 기대치가 하향됐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컨센서스 발표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하향되지 않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또 기대감으로 반영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금방 반등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양운대 안에 있는 게 위험해서 이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양운대까지 돌파 시도를 해서 안착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3만원대까지 올라가기만 하면은
3만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오대리가 원했던 목표가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35,000원까지 갑니다. 35,000원까지 가서 일단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에 도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조선주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거 인정해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솔직히 오대리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란해집니다. 심란해지고 보통이면 굉장히 강하겠지만 댓글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울적해지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시면 안 돼요. 중꺾 말하고 했습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심란한 마음일수록 숫자가 답입니다. 흐름이 꺾인 게 아니라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조정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길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손실 보지 않고 물량 정리해 나가보고 싶다. 흐름을 계속 챙겨가 보고 싶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 나는 계속 주손주로 챙겨가겠다.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흐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초반부터 얘기 계속했습니다. 오대리도 상처 입어요. 오대리의 회복을 위해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평단가에 관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오대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평단가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오대리도 한번 보고 앞으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